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네 토크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작곡가 신도일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야기를 캐러 다니는 광부 스토리마이너 고준입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영화는 추억의 영화죠. Back to the Future라는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영화는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만들었고 알란 실베스트리라는 작곡가가 영화 음악을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개봉됐을 때는 이제 제메키스 감독보다 스필버그 영화다라는 쪽을 더 강조해서 홍보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인 이유에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지명도도 높고. 그렇죠. 예. 총 이제 3부작으로 이제 제작이 됐는데 영화와 이제 감독에 대해서 조금 고준 선생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이제 로버트 제메키스 이 감독은 미국 출신이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의 영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사 자격증이 있고요. 78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옛날 보컬리스트 비틀즈 아시죠? I wanna hold your hand. 네. 예, 그 스토리는 다릅니다만 네. 일단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영화를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컨택은 이제 접속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겠죠. SF 영화를 그러니까 단파 신호 수신으로서 외계인과 조우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근데 원작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칼 세이건이라고 천문학자 그분의 원작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 제작자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크게 이제 성공한 이후에 뭐 돈을 많이 벌었는지 제작자로서 이제 많은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그렘린이라든지 구니스, 뭐 머니핏 혹은 또 피라미드의 공포 이런 영화들 주로 청소년 영화나 가족 영화로 소개가 많이 됐는데요. 이 영화들이 감독은 전부 달랐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전부 이제 스필버그가 제작한 영화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저도 사실 이 백투더 퓨처를 대학교 때 처음 봤는데 저도 스필버그 영화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들이 뭐 감독은 달라도 스필버그의 영화라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어떤 면모들과 어떤 톤이나 이런 게 공통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영화들이 이제 스필버그를 중심으로 해서 80년대, 90년대 그 액션 판타지, 헐리우드 액션 판타지형의 어떤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란 실베스트리 음악도 당시에 스필버그 이제 영화 음악을 전부 그 존 윌리엄스가 맡았는데 존 윌리엄스 영화 음악 스타일의 그 자기장 안에 있는 그러한 음악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뭐 그 존 윌리엄스 음악을 모방을 했든지 아니면 뭐 영향을 받았든지 뭐 그런 그 유사성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고, 이 두 사람이 뭐 나중에 이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제 점점 자기 색깔을 찾아가긴 하는데, 어쨌든 요 80년대에는 스필버그와 그 영화의 톤의 어떤 그 영향 아래에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메키스 감독의 영화 Back to the Future 그 당시에도 상당히 그 공전의 히트를 쳤지만 요즘에 다시 그 리바이벌 해가지고 블루레이로 재출시돼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스티븐 스필버그 유대인 출신으로서 대단한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E.T.라는 영화로 시작을 해서 워낙 그 네임 밸류가 컸죠. 그러다 보니까 제작을 했던 뭐 프로듀싱을 했던 하면은 이게 혹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고요. 네. 87년도에 제 1편이 나온 Back to the Future 그거는 이제 글자 그대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시간을 체험하는. 그 다음에 90년대에 나온 Back to the Future 2편, 3편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서
하는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그런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백투더퓨처가 1편하고 2편 제작 기간이 이제 살짝 그 시기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편을 만들고 나서 조금 한참 있다가 2편, 3편을 이제 동시에 제작해서 그 연이어서 이제 개봉을 했는데 첫 편, 1편 나왔을 때 사실 굉장히 이제 1편이 사실 그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영화가 사실 이제 타임머신 이후에 나온 타임머신 영화의 어떤 그 플롯상에서 구성상에서 조금 모범이 되어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거가 바뀌면은 현재가 바뀐다. 이 저기 영화 안에서 갖고 있는 이 세계관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표현을 한 영화여서 이후에 나온 그 타임머신 영화들이 다 지금 이 그 백투더퓨처가 만들어낸 요 그 시간 여행의 논리에 많이 이제 기대해서 줄거리를 만들어 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우리 신동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은 이제 관점을 조금 대비해보고 싶은 것이 예. 사실 이 영화 훨씬 이전에 저 같은 올드맨들이 많이 기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실 타임머신의 영화 있었거든요. 아, 예, 그렇죠. 60년대 초에 영국의 아주 그 지성파 배우 제임스 메이슨이 주연했던 영화인데요. 그 소설을 아마 저기 가지고 원작으로 한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영화는 그 당시에 영화 기법이나 영화 발전이 많이 안 된 시점이라 그럴지 몰라도 지금 이제 저메키스 감독의 이런 영화처럼 디테일하고 충격을 주고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아,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타임머신 영화가 많이 이제 적지 않이 있었는데 이 영화가 사실 어떤 그 전환의 그 기점이 된 것 같아요. 전기점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오다가 그 최근에 개봉한 그 어벤져스 마지막 편, 그 4편이라고 엔드게임에서 이제 거기 이제 시간 여행을 이제 계획하는 이제 장면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과거가 바뀌면 현재가 바뀌니까 과거에 서 바꿔놓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백투더퓨처 뭐 다른 영화 쭉 줄줄이 되면서 다 그렇게 영화에서 소개가 됐다 했는데 이제 거기 과학자 한 사람이 그거 아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안에서 이 영화의 논리에 이제 새로운 논리를 그러니까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새로운 논리를 가져오는 어떤 그 저기 전제를 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 뭐 악몽을 꾼다. 깨면은 뭐 죽은 거는 사라진다, 없어진다. 뭐 그래서 제 기억에는 톨인가 뭐 가지고 다니던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이 영화가 이제 어떤 기준이 되니까 뭐 이런 과거가 바뀌면은 현재가 바뀌어 이런 논리다. 아니면 그게 아니고 뭐 어벤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유니버스에 대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백투더퓨처가 어떤 그런 타임머신 서사에 있어서 이렇게 기준이 되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스필버그 감독하면 워낙 뭐 세계적인 그 어마어마한 인물인 건 사실인데 그 77년도에 만드는 작품이 미지와의 조랜 영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상상, 가상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스필버그 감독도 영향을 혹시 이 영화로 계기로 SF 영화의 어떤 부활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미지와의 조는 굉장히 역사적인 영화죠. 그러니까 그 외계인과 만나는 영화에서는 어떤 그것도 이제 뭔가 전범이 되었던 그런 영화였고요. 그리고 뭐 그런 스필버그가 갖고 있던 그 상상력이 이제 계속 뭐 미지와의 조에서 그다음에 E.T.가 나왔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가는 것인데 이 영화는 사실 제메키스의 영화고 제메키스의 대표작으로 꼽는 영화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그 스필버그라는 이게 조금 지붕 아래 조금 갇혀 있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짧게 그 뭐죠?
그 제메키스 감독의 백투 더 퓨처가 처음에 시사회 때 반응이 상당히 시큰둥했답니다. 아, 그래요? 의외로 예, 시사회에서. 예. 근데 나중에 이 입소문 타고 예. 이게 보통 저 설정이 아니다 아이디어가. 야, 그래가지고 상당히 주목하기 시작해서 아마 예상 이외에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대중예술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뭐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게 그 서태지 씨 맞습니다. 처음 데뷔했을 때 그 저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굉장히 낮게 줬다가 네. 네, 폭발적인 히트를 치기도 하고 그랬었죠. 이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 이 영화가 히트한 이후에 한동안은 그 스필버그 감독의 영향 아래에서 그 작품 톤이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점점 그래도 자기 색깔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뭔가 스필버그의 그 자기장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된 영화가 제 생각에는 포레스트 검프가 아닌가 싶어요. 예. 포레스트 검프가 톰 행스 나오고. 네, 그렇죠. 그래도 이 영화는 그래도 로버트 제메키스의 영화다라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영화였던 것 같고 뭐 그 이외에 캐스터웨이, 뭐 리얼 스테일, 하늘 걷는 남자 이런 것들 많이 있었고 또 그 시각 비주얼 그 CG나 비주얼 효과에 대한 그 실험도 많이 했던 것 같아서 폴라 익스프레스나 이제 그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경우는 이제 등장인물이 배우인데 거기다가 CG를 더해서 예, 3D 영화, 3D 애니메이션처럼 예,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진짜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이 가능한데 이 사람이 실험했을 때 폴라 익스프레스나 크리스마스 캐롤만 해도 이제 조금 약간 어색한 점이 있어서 그때 이제 비평가들한테 그런 점 좀 지적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시각적인 효과에 대해서 영화의 어떤 그 비주얼라이징 이런 거에 조금 실험을 많이 했던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네. 혹시 그 당시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나온 게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80년대인가요? 아, 포레스트 검프는 9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 뭐 CG가 그렇게 많이 발달을 했던 거는 아니었을 텐데 예. 저는 그 기억이 나죠. 포레스트 검프 좋죠. 영화 내용도 좋고 예. 톰 행스의 아주 그 진짜 절절한 연기.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기억나는 장면이요. 예. 그 합성을 화면을 예. 했는데 존 F 케네디 맞아요. 대통령, 당시 대통령 예. 그 앞을 지나가면서 흑백 화면이 나오면서 야 이거 진짜 똑같이 실사같이 했네. 아,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시각 효과에 대한 연구가 되게 그 깊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그 영화 이후로 사실 이제 CG가 그런 그 실사적인 그냥 어떤 효과뿐 아니라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로도 CG가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영향을 많이 준 감독이죠.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 어떤 시각 효과 같은 거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많았던 감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영화의 음악을 맡았던 알란 실베스트리가 일단 제메키스 영화는 거의 이제 이 사람이 주로 보통 이제 그 감독하고 영화 음악가가 이렇게 콤비를 이루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 이 영화도 알란 실베스트리가 이제 이후에 그 제메키스 감독의 영화를 거의 다 이제 그 영화 음악을 맡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헐리우드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된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영화 음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도 처음에 그 제메키스 감독과 이런 백투 더 퓨처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존 윌리엄스 영화 음악 스타일에 조금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가 점차 이제 자기 색깔을 가져가면서 뭐 프레데터라는 뭐 그 우주 괴물 나오는 영화도 있었고 그런 영화도 있고 보디가드라고 이제 유명한 영화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제일 첫 편, 뭐 박물관은 살아있다. 뭐 이런 그 다양한 영화를 하면서 자기 색깔을 이제 점점 찾아가는 거.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스필버그로부터 이제
독립해서 자기 아. 색깔을 찾아가고 영화 음악가는 존 윌리엄스에서 벗어나서 자기 색깔을 찾아가고 이런 길을 쭉 걸어왔던 것 같고 그 알란 실베스트리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맡으면서 이제 아마 최고의 전성기를 최근에 맡고 있는 그런 음악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또 혹시 참고로 76년도에 그 하늘을 나는 뭐 사람인가 뭐 해가지고 그건 되게 최근 2000년대일 거예요. 아, 76년도는 아니고 그건 굉장히 최근 로버트 제미키스 감독의 최근 영화예요. 최근 영화니까 그래서 IMAX로도 촬영했다는 게 그렇군요. 예. 옛날에 70년대 같으면 IMAX가 그렇죠, 없던 그렇죠. 시대니까. 그 실존 인물 그 막 네. 뉴욕의 타워 사이를 고층 빌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2cm, 2cm의 네. 폭을 갖다가 걸어가는 실제 그 실존 인물이더라고. 네, 맞아요. 패티시라는 사람의 그분에 대한 게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이제 제미키스 감독의 제미키스 감독 영화는 이제 그걸 극화해서 그렇죠. 그 영화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참고로 IMAX 영화 제가 얘기할 시간이 되나 모르겠는데 IMAX 영화는 일반 영화 다른데 네, 그렇죠. 하여튼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투더퓨처 2편 같은 경우 1편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돌아올 때 현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백투더퓨처라는 말이 대사가 나옵니다. 과거로 돌아갔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게 백투더퓨처고 그다음에 2편에서는 미래로 가죠. 미래로 가서 그렇죠. 미래로 가는데 2편은 줄거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해서 약간 브릿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영화인데 줄거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3편에서는 서부 시대로 갑니다. 서부 시대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 굉장히 뭐 흥미진진한 영화인데 저도 이제 요즘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요즘에 아까 이제 블루레이도 새로 출시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요즘 새로 이제 이 영화를 다시 찾아보면서 또 아직도 좋다 그렇게 그 평을 남긴 그 관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그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네. 2015년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이고 네. 영화와 인터넷과 TV는 다 사라지고 하나로 통합될 것이다. 이런 파격적인 발언도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그 호기심 가는 대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새로 발명 예상하는. 지금 뭐 호기심이라기보다 일단 자기 부상 그 저기 뭐야 자동차 하늘 날아다니는 하늘 떠서 자동차 그런 거 있고 그 저기 뭐야 킥보드가 이제 떠서 가는 킥보드 그건 지금 아마 개발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 나는 자동차도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이미 미국 개발은 돼 있어요. 개발은 됐다고 개발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상용화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그 추억의 영화, 1980년대, 90년대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쳤던 백투더퓨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